데이터 입력부터 볼게요. 데이터 입력 보시면은, 볼게요. 사실 뭐 아이디나 이름, 주소는 오타 없이는 잘 입력하시면 되는 거죠. 이거는 뭐 아이디는 뭐 JS로 1, 2, 3을 나눠서 입력한 다음에 컨트롤 2로 입력을 하셔도 되는 거고요. 그렇죠? 왜냐면 이게 영어하고 이게 1, 2, 3이 같이 있으면 오타가 되게 많이 나요. 그래서 따로 입력도 많이 하십니다. 그렇죠? 근데 주민번호 입력할 때 이거 뒤에다가 별표 6개잖아요. 그쵸? 되셨나요? 그럼 이거는 우리 앞에서 했던 공유하고 틀리게 컨트롤 V를 쓸 수 있어요. 왜냐면, 자, 한번 입력해 볼게요. D3에다가 주민등록번호 이렇게 쓸게요. 주민등록번호 쓰고, 950810-2하고 별표 6개 적었죠?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이렇게 했어요. 자, 얘는 복사를 하고, 엔터 친 다음에 아래다가 941101-1 하면 여전히 편집 상태잖아요. 그대로 컨트롤 V 하면 된다고. 이건 돼요. 데이터가 중간에 입력하는 건 가능해요. 앞에 있어야 할 때가 문제인 거지. 됐죠? 자, 근데 가입일자 볼게요. 가입일자. 가입일자는 날짜 데이터잖아요. 그쵸? 이 날짜 데이터가 지금은 24년도로 전부 다 통일돼 있죠. 여기서는 적절하지 않은데, 만약에 이게 여러분 시험 보는데 올해 26년도잖아요. 그쵸? 26년도라고 치면 제가 이거 26년도로 가정을 하고 데이터 입력을 해볼게요. 만약에 어떤 날짜 데이터인데 그게 전부 26년도다 그러면은 2026을 원래는 2026년도 1월 15 이렇게 다 쓰는 게 맞아요. 맞는데 얘를 1-15 이렇게 월하고 일만 입력하면은 연도 몇 년도 입력이 되나요? 26년도 입력되죠. 그쵸? 나머지 볼게요. 3-4, 5-22, 키보드 오히려 6-19, 그리고 7-29, 8-19, 9-2, 10-11. 이렇게 입력이 훨씬 더 편하잖아요. 연도 입력 안 하고. 그리고 얘는 데이터는 26년도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전체 범위를 잡고 간단한 날짜로 이렇게 만들어 버려도 돼요. 여러분들 시험장 가셨는데 날짜가 전부 다 동일하게 26년도다. 그럼 월일만 입력하시고 이렇게 간단한 날짜로 만들어 버리면은 기본 작업 위에 볼게요. 기본 작업이. 기본 작업이는 지금까지 했던 것 중에서 뭐 특별한 건 없거든요. 자, A1에서 G1 영역 이렇게 범위 잡으시면 되겠죠. 범위를 잡으신 다음에 병합하고 관대함수가 병합 이렇게 해주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글꼴 크기 18, 글자 스타일 굵게 이중 챙의 높이 30인데 해야 될 게 많을 때는 요 글꼴의 확장 버튼 있잖아요. 글꼴 탭. 이걸 이용하셔도 돼요. 이걸 누르신 다음에 글꼴에서 뭐라고 되어 있어요? 크기는 18포인트, 글꼴 스타일은 굵게, 밑줄은 이중 밑줄, 이중 식선 주시면 되는 거죠. 그쵸? 되죠? 확인 주시면은 이렇게 하셔도 됩니다. 다만 마지막에 행의 높이 30이 어떤지 볼게요. 행의 높이 30으로 돼 있잖아요. 그쵸? 그거는 머리글, 행의 높이가 행머리글 여기 일자 위에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입니다.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누르고 행의 높이 있죠. 그쵸? 행의 높이를 30으로 주는 거였죠. 다시 일자 위에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 행의 높이 이렇게 들어가시면 됩니다. 자, 두 번째 병합은 B4, B8, B9, B14니까 여기 지금 기초 영양 기능성 여기 말하는 거 같네요. 범위 컨트롤 따로 잡고 병합 한 번만 눌러주면 되겠죠. 그렇죠? 그리고 A3에서 G3이면 어디에요? 위에 제목 말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여기다 뭐 해달라고요? 녹색 강조 요거는 해봤자 그쵸? 어떻게? 홈에 셀 스타일에 보시면은 제일 끝에 있는 게 녹색 강조 6이었잖아요. 그쵸? 요거 달란 소리예요. 클릭하시고 글자 크기를 11포인트로. 됐죠? 자, 3번 볼게요. 3번. 위치가 어디냐면 F4부터 F13이니까는 요 가격, 여기를 말하는 것 같아요. 이 영역의 사용자적 표시식이에요. 천 단위 구분규 뒤에 원, 이거 뭐예요? 샵, 컴마 샵 10년 뒤에 원만 붙여주면 되는 거 맞죠? 그쵸? 셀 서식 어떻게? 컨트롤 누르고 1 단축키, 표시 형식의 사용자 지정의 옆에 형식에다가 어떻게 해요? 샵, 컴마, 샵샵 0까지 주면 천 단위 구분규예요. 뒤에다가 원을 이렇게 큰 따옴표 이용해서 저는 붙이겠습니다.
확인 누르면 이렇게 천 단위 구분기 뒤에 원 잘 붙겠죠. 그 다음에 4번 G9 셀 G9면은 여기 있죠. 셀 주소 확인하셨고 여기에다가 최대 판매량이라는 메모사, 여러분 메모 단축키 뭐죠? 단축키 계속 외울게요. 메모 단축키 Shift F2에요. Shift F2 됐죠? 검토해 보시면 이렇게 새 메모 가져보시면 이렇게 Shift F2 보입니다. 단축키 요거 보고 외우셔야 돼요. Shift F1 눌러서 새로운 메모를 주신다면 메모는 최대 판매가 최대 판매량 적어주면 돼요. 최대 판매량이라고 적어주면 되겠죠. 됐죠? 그리고 여러분 여기서 엔터 치시면 안 돼요. 엔터 치지 말고 바깥을 클릭을 하시는 겁니다. 자, 그럼 이제 할 건 뭐? 항상 표시 자동 크기죠. 항상 표시부터 해볼게요. 메모가 삽입된 G9셀을 선택을 하시고 마우스 오른쪽 버튼 그래서 표시 숨기기를 누르시면 항상 표시 되겠죠. 이제 여기서 자동 크기는 경계선에서 경계선 위에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 그리고 메모 서식에 들어가시면 이렇게 맞춤에 자동 크기 이렇게 주시면 됩니다. 확인 주시면 이렇게 잘 되겠죠. 그 다음 A3부터 G13까지 범위 잡고 홈에서 테두리에 보시면 이렇게 모든 테두리 있잖아요. 그쵸? 모든 테두리 있고 굵은 바깥 테두리 이렇게 주시면 되겠죠. 그쵸? 자, 이제 조건부 서식의 수식이 좀 난이도가 있는데 조건 이거죠. id가 2로 시작을 하거나 3D 프린팅 점수가 1에서 5에 해당하는 거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쵸? 근데 쓰라는 건 뭐냐면은 지금 그 아래 보시면은 함수를 다행스럽게도 제공을 해주고 있네. 얘네들 쓰면 해결이 된대요. 되셨나요? 5와 레프트 랭크 이퀄라이즈 중에서 이거를 옆에다가 수식으로 여기서 먼저 만들 수 있어야 되겠죠. 되셨나요? 만들 수 있겠어요? 자, 앞에서부터 볼게요. ID 번호는 얘네들이잖아요. 얘네들이 2로 시작한다는 걸 레프트로 검사하면 되지 않을까요? 그쵸? 옆에다 만들어 볼게요. 는 레프트 한 다음에 요 ID 번호를 클릭을 할게요. 클릭을 한 다음에 첫 번째 문자를 검사하는 방법은 1 누르면 왼쪽에 하나 뽑아잖아요. 그쵸? 그 값이 2이니까는 그 문자 2냐고 이렇게 물어보면 되는 거 아니에요? 됐죠? 그리고 조건부 서식이니까는 어떻게 고정시켜줘야 돼요? ABC에 고정시켜주는 거죠. 즉 A 앞에다 고정, 열 고정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죠. 자, 이제 옆에도 해볼게요. 3D 프린트 점수는 이 데이터인데 이 데이터의 점수가 1에서 5이라고 됐잖아요. 그쵸? 그럼 어떻게 계산하실 거예요? 랭크 함수 있잖아요. 랭크 함수. 자, 랭크 해볼게요. 는 랭크 이퀄라이즈 이용해서 점수 요거 94 얘를 전체 범위 어디? 여기 전체에서 컴마 0으로 내림차순 이용해서 순위를 구할게요. 근데 이제 여기서 조건 서식이니까 달러 붙이는 거 신경 써야 된단 말이에요. 그쵸? 그러면 이 H4부터 H20 요 범위 있잖아. 두 번째 요소는 범위 3조 범위 이건 여러분들 H에다만 달러 붙이면 될까 안 될까? 이건 모든 것에서 동일하잖아요. 그쵸? 이건 H에다만 달러 붙이니까 얘는 전체 달러 똑같이 붙여요. 그러니까 절대참수 주셔야 된다고. 근데 반면에 H4는 내려가면서 검사할 거네요. 얘는 열에다가만 고정을 이렇게 주실 수 있으셔야 되겠죠. 이렇게 순위를 구했어요. 그리고 여기 1에서 5에 해당하니까 어떻게 주시면 돼요? 작거나 같다 5라고 주면 되겠죠. 됐죠? 그럼 이 두 개를 ID 번호가 2로 시작하거나 프린팅 점수가 1에서 5이니까는 이 두 개는 뭐예요? 5화 조건이 였잖아요. 그쵸? 그럼 두 함수 5화로만 엮으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쵸? 자, 뒤에 있는 거 복사해서 ES 누르시고 앞에 있는 레프트와 5화 가로 열고 첫 번째 논리 했죠? 두 번째 논리 가지고 오면 되는 거잖아요. 가로 닫고 하니까. 옆에 쓰는 이거라고요. 복사 붙여서 최대한 활용하려고. 눈으로 보면서. 되셨나요? 이제 필요한 거 지우고. 그럼 여기까지 하였으면 이게 뭐예요? 조건부 서식의
수식이 완성된 거잖아요. 그럼 이제 여러분 여기까지 하시고 요거 여기 아까 어떻게 써요? 전체 범위 다 잡고 컨트롤 C 복사하신 다음에 범위를 잘 잡으셨는데 범위는 지금 범위의 정확한 위치는 안 나왔지만은 제목 빼고 잡을게요. A4부터 요거 어디까지? A4부터 H20까지로 잡을게요. 그쵸? A4부터 H20 잡은 다음에 조건부 서식을 적용해 보면 되겠죠. 범위 잡고 요거 수식 전체 범위 잡고 복사하신 다음에 범위 잡고 홈의 조건부 서식 세규칙 수식을 사용해서 그대로 컨트롤 V 그리고 그때 서식 눌러서 책에서 제시한 서식만 줄 수 있으면 되는 거 맞아요? 자, 수식은 제가 완성드렸습니다. 그러면은 실제로 요거 조건부 서식 적용하는 거는 한번 해보세요. 자, 해보겠습니다. 그럼 여기 이렇게 수식이 완성이 됐으면 어떻게 범위를 잡을 때 는 포함이에요. 는까지 포함해서 다 잡으시는 겁니다. 수식을 복사 컨트롤 C ES 눌러서 현진보로 나오신 다음에 범위를 A4부터 H20까지 범위 잡으시면 되겠죠. 범위를 잡고 조건부서식 어떻게 들어가요? 홈에 조건부 서식의 세규칙 들어가셔서 수식을 클릭하시고 그대로 컨트롤 V 주시면 되겠죠. 됐죠? 자, 이때 뭐라고 되었어요? 행 전체에 대해서 글꼴 스타일을 굵게 글자색을 녹색이라고 되어 있죠. 그럼 서식 눌러서 글꼴 스타일을 굵게 글자색을 표준색 녹색이면은 여기 있죠. 그쵸? 녹색 이름표 확인하셔야 됩니다. 녹색 클릭하시고 확인 주시면 이렇게 잘 나타나죠. 그쵸? 이제 다 했으면 넘어가시기 전에 계산서 넘어가시기 전에 반드시 이 부분은 범위를 잡고 삭제를 통해서 지워주세요. 그럼 이제 계산 작업 또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1번부터 보죠. 직책이 매니저니까는 직책이 매니저인 그리고 성별이 여성인 인센티브 평균이잖아요. 그쵸? 에버리지 if로 는 에버리지 if s에서 평균의 범위니까 이거 전체 다 잡으면 되겠죠. 그쵸? 다 잡으면 되고 성별 여성인 것도 줄게요. 성별 이렇게 주고 사실 얘는 이렇게 찍어도 상관없어요. 여자라 써도 되고 그리고 직책이 매니저 이렇게 쓰시면 되겠죠. 그쵸? 가로 닫고 엔터 치면 이렇게 600만원 나온단 말이에요. 그럼 굳이 여기서는 1000의 자리에서 반응을 표현할 필요가 없어요. 그런데 함수가 나와 있잖아. 라운드가 나와 있잖아요. 그러니까는 결과는 안 달라지더라도 라운드 함수 써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보세요. 우리가 라운드나 트랜잭션 계열에서 이렇게 만약에 표시 얘가 나오잖아요. 그러면은 앞에다 라운드 쓰는 거 이거는 별게 아니에요. 라운드 이렇게 앞에다 써주면 내가 전체를 감싼다는 의미로 우리 마지막에다 뭘 해줘야 되냐면 어디에서 반올림할지를 알려줘야 되잖아요. 그쵸? 되셨나요? 그거 어떻게 판단하시면 되냐면 이 표시가 나오면은 여기 뭐 있어요? 여기 0의 개수 몇 개 있어요? 0의 개수 4개 있죠. 그쵸? 잠깐 뭐야? 철의 자리에서 반올림이구나. 0의 개수 4개니까는 1의 자리, 10의 자리, 100의 자리, 1000의 자리잖아요. 그쵸? 마이너스 4 주시면 돼요. 0의 개수만큼. 엔터 주시면 이렇게 되겠죠. 그쵸? 되셨나요? 그러면 2번 들어볼게요. 그럼 2번 보시면은 자 이렇게 해볼게요. month를 이용해서 접수 일자에서 월만 뽑아 올게요. 그럼 이렇게 잘 뽑아 오잖아요. 그쵸? 그리고 이제 스위치를 이용해서 얘가 3월에서 5월은 정시라고 이렇게 해놨잖아요. 그쵸? 그럼 보세요. 스위치에서 요거를 3에서 5월은 정시니까는 3이 정시 요거를 3번 다 적어서 3, 4, 5를 3, 4, 5를 전부 다 정시를 이렇게 달라고요. 됐죠? 그리고 9는 수시니까는 9는 수시 주면 되죠. 그쵸? 그 나머지는 공백 이렇게 처리하면 돼요. 가로 닫고 엔터 채우기 핸들 채우기 하시면은 이렇게 잘 나옵니다. 근데 이게 가끔 어떻게 나오냐면은 그 사용을 한 함수 여기다 if 에러를 쓰게끔 나올 때 있거든요. 그럼 뭔지 볼게요. if 에러는 만약에 if 에러까지 나온다면은 스위치로 이렇게 똑같이 줄게요. 똑같이
3이면 정시, 4면 정시, 5면 정시, 9면 수시. 그러니까 공백을 지금 안 줬잖아요. 그쵸? 그럼 이 상태에서 가로닫고 엔터 치시게 되면은 정시는 나오지만은 여기는 아무것도 안 썼잖아요. 그래서 체육 엔들 하시면은 이렇게 에러가 나타나죠. if 에러는 if 에러를 이용해서 이 값이 잘 나오면 적어주고 에러가 나오면 뒤에다 뭐 적어주면 되는 거잖아요. 뒤에다 공백을 이렇게 적어주면 가끔 스위치에서 필요 없이 if를 쓰라고 문제 나오기도 합니다. 쓰라는 함수는 써주셔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푸실 수 있어요. 자, 결실을 보시기 전에 자 보세요. 지금 얘는 여기 보시면 셀 서식이 표시 형식이 일반으로 돼 있어요. 일반으로 돼 있어요. 여기까지 되셨죠? 그쵸? 이거 미리 숙제하고 진행을 하죠. 자, 응시하지 않은 셀 볼게요. 는 카운트 블랭크를 이용해서 범위를 잡고 괄호 닫고 엔터 치시면 이렇게 잘 나타나겠죠. 그쵸? 그리고 카운트 A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전체 셀을 저는 제일 앞에 있는 지원번호 요런 거를 이용해서 구할게요. 그럼 0.3이 잘 나타나잖아요. 그쵸? 되셨나요? 근데 이제 여러분 여기서 이거 잠깐 복사 좀 잠깐 해볼게요. 복사를 해볼게요. 수식에 명백하게 곱하기 100이라고 돼 있죠. 그쵸? 그럼 곱하기 100 이렇게 해주면은 곱하기 100이니까는 30 나오잖아요. 그쵸? 그리고 연결선은 뭐냐면은 그 뒤에다가 아무 의미 없이 그냥 붙여만 주는 거예요. 여기다가 연결 연산자 이용해서 퍼센트 이렇게 주면 퍼센트 뒤에 표현만 해주는 거예요. 그럼 30% 이렇게 나타나잖아요. 그쵸? 이거 일반인과 확인하고 했었죠. 그쵸? 그럼 아래다가 똑같이 주는데 여기 아래다가 이거를 미리 100분율이라고 줄게. 100분율. 그러니까 문제에서 100분율로 미리 세팅을 하고 우리한테 문제를 내는 거예요. 그러면 카운트 블랭크로 카운트 일레면 아까 0.3이었잖아요. 그쵸? 엔터 치시게 되면 이렇게 30% 나오는 거 이해되세요? 100분율이니까는. 되셨나요? 근데 이게 왜 문제냐? 이걸 제가 왜 언급을 하냐면, 우리 수험생분들이 문제를 푸시다 보면 어떤 문제는 곱하기 100이 있는 것도 있고 어떤 문제 곱하기 100이 없는 것도 있단 말이에요. 그쵸? 근데 곱하기 100 있는 것만 풀고 이것만 기억난다고 해서 여기다 곱하기 100을 하면 돼야 안 돼요? 안 되죠? 만약에 곱하기 100을 해버리면 값이 어떻게 되냐면, 곱하기 100을 이렇게 했어요. 엔터 치시면은 3000% 이해되세요? 그다음 이 문제를 꼼꼼하게 잘 보셔야 돼요. 곱하기 100이 있는지 없는지, 셀 서식이 일반인지 100분율인지. 100분율을 이렇게 만들어 놓잖아요. 그럼 또 웃긴 게 뭐냐면 100분율을 만들어 놓고 해볼게요. 어디서 이제 사실 시간 잡아먹기 싸움인데 100분율을 만들었어요. 그리고 이걸 만약에 카운트 블랭크를 이용해서 빈 셀을 세라고 이렇게 해서 괄호 닫고 엔터 치잖아요. 그럼 우리 아까 빈 셀 3개밖에 없었죠. 3 나왔잖아요. 근데 엔터 치면 100분이기 때문에 뭐가 나와요? 300% 나온다. 이거 뭔지 아시겠죠? 그쵸? 3이 100분율이면 300%잖아요. 그쵸? 그럼 이제 이렇게 나오면 이제 여기서 멘붕이 오는 거예요. 뭐지? 3개라는데 300%는 뭐지? 그냥 우리 늘 하던 대로는 카운트 A에서 지원번호 세면은 해결될 일이에요. 그러니까 명백하게 수험생들 시간 잡아먹기 문제예요. 그렇죠? 여러분 이런 거에 시간 뺏기시면 안 됩니다. 자, 그러면은 자 요거 승리에서 첫 번째로 높은 점수라고 됐잖아요. 그쵸? 나 그것부터 먼저 구할게요. 라지에서 승리 전체 이렇게 다 잡고 쉼표 1하면 첫 번째 높은 값 나타나겠죠. 그럼 이렇게 253 잘 나오잖아요. 그쵸? 여기서 어떻게 V룩업을 통해서 이 값을 어디서 찾으라고요? 여기서 찾으라고요. 여기까지 되셨나요? 그러면 얘는 제일 큰 값을 여기서 이렇게 찾아낼 거 아니에요. 그쵸? 찾아내서 어떻게 세 번째 있는 게임어명을 정확하게 찾아라 주고 엔터 치시면은 잘 나타나겠죠. 그죠? 요거는 좀 해보셨으니까는 충분히 하실 수 있을 거라 믿습니다. 그죠? 자, 요것도 어렵지 않아요. 어렵지 않은데 일단 미드 함수를 이용해서 잘 모르겠으면 1,6으로 먼저 뽑아내요. 이건 할 수 있잖아요. 그쵸? 6개 뽑아내라고. 그리고 체육 엔들 하시면은 이렇게 나온단 말이에요. 그쵸? 그러면 거기서 서치 함수 쓰라고 돼 있잖아요. 그럼 서치 함수 어디다 쓸지 그걸 고민하는 거예요. 아무리 봐도 결과가 나왔는데. 그쵸? 그러면 보세요. 서치 함수 6을 만들어 달라는 소리니까는 6을 만들기 위해서 우리 그때 그
이메일에서 아이디 뽑아내듯이 빼기를 기준으로 위치값을 찾는 거예요. 서치에서 빼기 문자를 주민등록번호 찾으라고 하면은 생년월 6자리 다음에 빼기가 있잖아요. 그러니까는 위치값 무조건 7이 나오겠죠. 근데 우리가 필요한 건 뭐예요? 6이잖아요. 근데 6이라는 게 뭐냐면 7에서 빼기 값 빼달라는 소리잖아요. 마이너스 1만 해달라고 여기다. 6 나왔죠, 그쵸? 그럼 얘를 어디다 갖다 쓰는 거예요? 서치부터 이만큼 복사해서 그대로 6 대신에 이렇게 쓰면 되겠죠. 엔터, 채우기 핸들 채우기 하시면 값이 이렇게 잘 나타납니다. 되셨나요? 자, 근데 여러분 여기서 이제 분석 작업 1부터 진행을 해볼게요. 지금 여기 보시면 1번 문제는 통합에 관련된 문제잖아요. 자, 통합을 어떻게 할 거냐면 여기 보시면은 4월, 5월, 6월 판매 내역 있잖아요. 그쵸? 판매 내역 데이터를 이렇게 데이터가 이렇게 있죠. 그쵸? 판매 내역 데이터를 아마도 여기에다가 이 빈 셀에다가 통합을 시켜달라 이 소리 같아요. 됐죠? 자, 근데 이 표를 봤더니 여기 보시면은 제품명이 있죠. 됐죠? 그러면은 우리 통합 우리 해봤으니까는 범위 잡고 데이터 통합 들어서 이렇게 참조 범위 주면 되는 거잖아요. 자, 여쭤볼게요. 여기서 참조 범위를 5월달로 치면은 참조 범위가 요렇게 되는 게 1번, 이렇게 되는 게 2번이라고 제가 파란색 2번이라고. 자, 참조 범위는 1번인가요? 2번인가요? 2번이 되겠죠. 왜 1번 하게 되면 왼쪽 열이 안 맞잖아. 이해되세요? 그걸 좀 조심하셔야 되는 문제, 이 문제는. 됐죠? 자, 그리고 그 데이터 통합이라는 게, 여기 뭐가 있어야 되잖아. 그래서 첫행 왼쪽 열이 될 거 아니에요. 그쵸? 됐죠? 근데 얘는 없어도 되는 게, 자, 보세요.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제가 시작을 할 때 우리 필기에서 통합을 할 때는 늘 범위를 잡고 시작을 했어요. 범위 잡고 시작했는데 저는 여기를 제품명만 이렇게 잡게 제목만 잡을게요. 제목만 잡고 데이터에 통합을 들어가 볼게요. 통합을 들어가셔서 문제에서 제품명, 판매 수량, 판매 금액 합계니까는 함수 합계 그대로 유지하고 요 참조 요걸 좀 전에 얘기한 대로 제품명부터 4월부터 5월까지 전부 다 추가 6월달까지 추가 이렇게 추가를 다 했어요. 그리고 여기다가 첫행 왼쪽열을 제목으로 잡을게요. 되셨죠? 그러면 확인 누르면 값이 나오거든요. 자, 확인 누르면은 제품명 테니스라켓 제품명 돼 있잖아요. 그쵸? 얘가 이렇게 확인 누르면 값이 잘 나타납니다. 됐죠? 이게 뭐냐면 통합의 특성상 첫 행이나 왼쪽 열에 값이 없잖아요. 값이 없으면 그 값을 가지고 와서 복사해서 만드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그쵸? 그래서 볼게요. 통합에서 여기 보시면 참조 영역 있죠. 그쵸? 통합의 영역에, 통합이 나올 영역에 참조 영역에 행 레이블이나 열 레이블의 값이 없을 때 그 값을 가지고 와서 만든다고. 이해되죠? 이게 필기에서 간혹가다 나오긴 합니다. 자, 그럼 분석 작업 2 볼게요. 분석 작업 2는 이렇게 되는데, 여러분 이거 데이터 표죠. 그쵸? 데이터 표인데 문제 보시면은 판매 수익 B10 이해죠. 그쵸? 이게 수식셀이에요. 수식셀. 그쵸? 그러면은 위에 있는 이러한 데이터들 매출액과 판매 금액, 인건비를 이용해 계산한 거다 돼 있어요. 그럼 그때 판매 단가와 판매 수량이 어디 있는 거야? 도대체? 여기죠. 그쵸? 여기 있는 거를 이용해서 이렇게 계산한 거래요. 그쵸? 그럼 그때 판매 수익을 데이터 표로 계산해 달라는 소리잖아요. 수량과 단가에 따른. 되셨나요? 굉장히 기본적인 형태의 데이터 표입니다. 충분히 하실 수 있을 거예요. 여러분들 한번 풀어보세요. 시간 1분만 드릴게요. 자, 해볼게요. 지금 여기는 판매 수익이 수익셀인가 수익셀이 변동돼 있다. 수익에 만나고 여기다 갖고 오면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는 이렇게 갖고 오면 되겠죠. 그렇죠? 그리고 범위를 변수와 수식셀이 포함되게끔 다 잡으면 되겠죠.
되셨나요? 다 잡은 다음에 데이터에 가상분석 데이터 표 들어가셔서 이제 행위명식 열림식을 잘 찾으면 되겠죠. 자, 판매 수량 요거는 가로로 되어 있으니까 행이죠, 그쵸? 행에다 판매 수량 이렇게 갖고 오면 되는 걸 거고, 판매 단가는 세로로 되어 있으니까 열이잖아요, 그쵸? 그럼 판매 단가를 여기다 이렇게 갖고 오면 되겠죠, 그쵸? 되셨나요? 각각 B4와 B3을 여기다 잘 배치하면 되겠죠. 볼게요. 행입력에다 판매 수량, 열입력에다 판매 단가 이렇게 배치하면 됩니다. 확인 누르면 계산 잘 돼요. 끝. 됐죠? 자, 근데 간혹 시험에서 어떻게 나오냐면은 저 이거 지워볼게요. 싹 다 지우고 얘를 안 주는 거예요. 얘를 이렇게 안 주는 거예요. 그리고 문제에서 이거를 이렇게 판매 수익의 수식을 줘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그렇죠? 그리고 우리한테 데이터표로서 요거를 계산하라고 이렇게 나온단 말이에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면은 우리가 여기에 판매 수익을 넣은 이렇게 해서 갖고 왔던 거는 수식이 필요해서 갖고 왔던 거잖아요. 값이 필요했던 게 아니라. 그럼 무슨 얘기예요? 이 수식을 여기다 직접 써도 된다는 소리죠. 엑셀에 계산할 근거만 주면 되는 거니까는. 따라서 이럴 때는 매출액 여기서 매출액이고 빼기 가로 열고 판매 원가부터 세금, 인건비, 임대료잖아요. 그쵸? 자, 여기다가 이거 더하기 이거 더하기 이거 더하기 이거 가로 닫고 엔터 칠게요. 그럼 잘 나오죠. 그쵸? 매출액 여기 있죠. 그쵸? 매출액은 위에 있는 두 개를 곱한 값이죠. 따라서 위에 있는 두 개의 값이 바뀌면 뭐가 바뀌는 거예요? 매출액이 바뀔 거고, 그럼 매출액이 바뀌면은 판매 수익 전체가 바뀌는 게 맞죠? 이러면은 데이터표 쓸 수 있는 거 맞죠? 그쵸? 됐죠? 똑같아요. 수식 이렇게 주신 다음에 범위 잡고 데이터의 가상 분석에 데이터표 들어가셔서 해일면서 연수와 똑같이 판매 수량과 판매 단가를 주시고 확인 주시면 잘 계산됩니다. 간혹 이렇게 수식세를 안 주고 수식세에 수식을 줘서 문제를 풀려고 할 수도 있어요. 이 매크로에서요. 서류전환 곱하기 4 곱하기 필기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럼 당연히 이걸 미리 해보시는 게 편하겠죠, 그쵸? 그럼 이때 어떻게 하실 수가 있냐면 미리 여러분들 해보셨으니까 말씀을 드릴게요. 서류전형 곱하기 0.4 더하기 필기 더하기 실무전형 곱하기 0.6 더하기 면접이니까 이렇게 면접하고 엔터 치시면 잘 되잖아요, 그쵸? 여기까지 되셨죠, 그쵸? 이제 이거를 채우기 하시면 돼요. 해도 되는데 어차피 이거 그대로 다시 쓰면 되잖아요, 그쵸? 얘를 미리 해보는 단계에서 복사해서 가지고 갈게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그쵸? 그럼 나중에 이걸 다 실수할 일이 없잖아요, 그쵸? 그대로 복사해서 실제 매크로 갈 때 이걸 써달라고요, 그쵸? 그리고 보세요. 우리 수식을 줄 때 그거 기억나세요? 요거 컨트롤 누르고 엔터. 요거 기억나세요? 이거 뭐예요? 범위를 잡고 데이터 입력한 다음에 컨트롤 엔터 치면은 동일한 데이터가 동시에 입력이 되는 거잖아요, 그쵸? 이거를 범위를 잡고 이렇게 수식을 줘요. 그리고 컨트롤 엔터를 치시면 이렇게 동시에 입력이 되겠죠, 그쵸? 이렇게 활용할 수도 있어요. 개발 도구의 매크로 기록을 눌러서 이게 먼저예요. 다른데 반드시 클릭하셔야 돼요. 그냥 들어가시면 안 돼요. 개발 도구의 매크로 기록을 눌러서 매크로 이름 합계라고 먼저 이름을 주시고 확인. 우리 지금 수식 복사돼 있잖아요, 그쵸? 범위를 잡고 수식을 입력을 하신 다음에 컨트롤 엔터 치시면 이렇게 입력이 되겠죠, 그쵸? 됐죠? 물론 이제 요거를 이렇게 입력을 하셔서 엔터 친 다음에 채우기 핸들 채우기 하셔도 이래도 상관없어요. 어느 정도 상관없어요. 그쵸? 다 하셨으면 뭐 하시면 돼요? 기록 중지 눌러주시면 되겠죠. 그쵸? 되셨나요? 자, 그리고 이제 위치 어디? I3에서 J4가 여기잖아요. 여기다가 개발도구 삽입의 양식 컨트롤 단추 이거죠. 그쵸? 얘를 키보드 뭐? Alt 누르고 드래그. 됐죠? 자, 합계 연결, 확인, 텍스트, 합계.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죠. 그쵸? 자, 두 번째는 뭐냐면 A3에서 G3이니까 여기에요. 여기에다가 글자 색이 자주, 채우기 색이 노랑이에요. 자주색이 어떤 거냐면은 자주색은 외워주시는 게 편해요. 요 끝에 있는 것도 끝에 있는 거. 요게 자주색이에요. 요게 자주색. 되셨나요? 그러면은 봅시다.
그러면 개발 도구의 매크로 기록을 눌러서 매크로 이름은 서식이라고 주시고 확인. 위치는 A3부터 G3 범위를 잡고 글자 색은 자주. 홈에서 글자 색을 자주로 주시고 채우기 색을 노란색, 채우기 색을 표현색 노랑 요거 주시면 되겠죠, 그쵸? 되셨나요? 이게 요거 하나가 나잖아요. 그리고 기록 중지. 여기서 기록 중지 누르시는 거예요. 됐죠? 기록 중지 눌렀어요. 자, 그리고 이제 위치 어디? I6이니까는 여기죠. 자, 불로가살표 오각형 볼게요. 삽입에 도형의 불로가살표 오각형 여기 있죠, 그쵸? 여기를 Alt 누르고 드래그. 됐죠? 자, 도형은 텍스트 편집 먼저 줄게요.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누르고 텍스트 편집을 통해서 텍스트를 뭘로 주시면 됩니까? 텍스트를 서식으로 주시고 그대로 마우스 오른쪽 버튼 매크로 지정을 통해서 서식 연결 확인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죠, 그렇죠? 자, 둘 다 제대로 됐는지 확인해 볼게요. 합계도 지워보고 얘도 색깔도 없애보고 글자 색은 자동으로 줘볼게요. 자, 이제 서식 잘 되고 합계 잘 되죠, 그쵸? 이게 잘 되면 넘어가 되겠죠. 차트 작업 1번 차트 종류 바꾸는 거 얘는 쉽게 할 수 있죠, 그쵸? 마우스 오른쪽 버튼 차트 종류 표식 있는 꺾은선이잖아요. 그럼 꺾은선 찾으면 되겠죠. 꺾은선에서 표시 있는 꺾은선이 뭐냐면 꺾은선에서 제일 많이 나오는 게 얘거든요. 네 번째 있는 거예요. 네 번째 있는 거 있죠. 이게 표식 있는 꺾은선입니다. 꺾은선 중에서 얘가 제일 많이 나올 거예요. 그러면은 두 개 중에서 책에 있는 그림하고 비슷한 건 얘죠, 그쵸? 선택하시고 확인. 됐죠? 그리고 차트 제목 위로 A1셀 연동. 요거는 많이 했으니까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차트 제목부터 줄게요. 차트 제목을 먼저 주고 차트 제목이 선택된 상태에서 는하고 A1셀 클릭 엔터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죠. 그리고 제목에 대한 뭐 글꼴에 대한 언급은 없네요. 그럼 여기서 멈추시면 됩니다. 이제 3번 할인 금액 할인 금액이 뭐야? 봤더니 아래 빨간색이 할인 금액이죠, 그렇죠? 할인 금액 계열의 공기청정 요소 그럼 이 두 번째 항목에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여기에다만 데이터 레이블 준데 계열 이름과 값을 표현하고 위치는 아래쪽. 자, 그러면은 얘만 선택하는 방법이 뭐예요? 할인 금액 선택하면 전체 다 선택되죠? 이 상태에서 얘만 한 번 더 클릭 이렇게 주시면 되겠죠? 그리고 추가 버튼 눌러서 레이블에서 어떻게 위치 아래쪽이죠? 아래쪽 주시고 다시 기타 옵션 바로 줄게요. 기타 옵션 눌러서 어떤 거? 계열 이름과 값 요것만 주시면 되는 거 맞죠? 그쵸? 그러면은 책에 있는 거랑 똑같이 보이죠? 그 다음에 세로축 제목 여기 세로축 제목이겠죠? 세로축 제목은 그림같이 세로 제목은 뭐냐면 지금 여기 보시면 이렇게 책에 그림처럼 금액으로 되어 있잖아요. 이거 넣어달라는 소리죠. 그렇죠? 어떻게 하는지 볼게요. 새로 넣는 거니까 더하기해서 뭐 찾으면 되겠죠, 그렇죠? 추가 버튼에서 축 제목이겠죠. 축 제목에서 어떻게 기본 세로겠죠, 그렇죠? 되셨나요? 기본 세로 줘서 얘를 먼저 이렇게 금액으로 바꿀게요. 금액으로 이렇게 바꾸시면은 이렇게 값이 이렇게 들어가잖아요, 그렇죠? 이걸 이제 세로 쓰기로 바꿔줘야 되잖아요. 어떻게 바꾸는 거예요? 보세요. 축 선택하시고 마우스 오른쪽 버튼 축 제목 서식. 자, 이제 이게 어려운데 축 제목 서식에서 세로 쓰기가 어디냐면은 바로 안 보이잖아요, 그쵸? 오른쪽에 있는 거 여기 있는 거 여기에서 찾으시면 됩니다. 누르시면은 이렇게 텍스트 방향을 선택할 수 있어요. 텍스트 방향을 뭘로? 모든 텍스트가 아니라 세로 쓰기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죠. 차트 영역의 도형 효과 네온 5포인트 파란 강조 1인데 차트 선택을 할게요. 그리고 도형 효과가 어디 있냐면은 그 서식에 보시면 도형 스타일 있죠. 도형 효과. 도형 효과에 보시면 네온 이렇게 있잖아요. 네온. 이거 이렇게 해달라는 소리거든요. 근데 이거 있잖아요. 그 차트형 서식에서 그림자하고 네온은요. 중간에 오각형 있죠. 오각형. 오각형에 보시면 그림자와 네온 부드러운 거장도 이런 게 있거든요. 여기서 해도 돼요. 여기서 네온에서 요거 미리 설정된 거 보시면은 첫 번째 게 네온 5포인트 파란색 강조 1가 되어 있죠, 그쵸? 되셨나요? 이렇게 주셔도 됩니다. 그림자하고 네온은
중간에 있는 오각형을 선택한다는 거 꼭 좀 기억을 부탁드릴게요. 됐죠? 자, 그럼 우리 마지막으로 둥근 모습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차트 선택하시고 이 앞에 페인트 모양, 페인트 모양에 보시면 테두리죠. 테두리죠. 테두리에서 제일 아래 보시면 둥근 모습 있죠. 그렇죠?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죠. 여기까지 해서 우리 5회도 다 풀어봤습니다.